부동산 문제가 여전히 또 이제 서울에서 계속 뜨거운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 이게 뭐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부동산의 진심인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그 의지 또 가능성 이걸 높게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 부동산 이 의지 정상화 정책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공감합니다. 공감하죠. 그리고 꼭 예. 필요한 지금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정책 이게 이제 법에 5월 9일 날 그 유예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주택자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 근데 이거는 새로 이렇게 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미 법에 만들어져 있는 그렇죠. 시행이 사실상 해야 되는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정부가 계속 이것을 유예시켜 왔는데 이번에도 시장에서는 혹시나 유예하지 않을까 이런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하겠다. 법에 정한 대로 하겠다. 네. 이런 이제 사실상 원칙을 강조하시는 말씀을 해주신 그렇죠. 거고 쓸데없는 기대하지 마라. 우리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이런 다르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긴가민가 하던 이제 많은 다주택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정말 강하구나. 그러고는 지금 이제 막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상승세도 둔화가 됐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이런 이제 메시지 정치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단지 이제 무주택자들이나 이런 우리 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강남권이라든지 보수세가 뚜렷한 어르신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 우리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거는 부동산을 뭐 옥죄거나 시장을 뭐 압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정말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상화죠, 정상화. 네, 진짜 비정상의 정상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층도 공감을 한다.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이제 대통령으로서 사실 말씀하셨다. 그래서 적극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그래요. 근데 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그쯤 딱 맞춰가지고 또 정략적으로 이걸 부동산 문제 풀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오세훈 시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다. 잠깐. 지금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 이 유예 네. 정책을 종료하겠다는 것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렇죠. 원칙이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네. 누구라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메시지였다. 이걸 정치적 발언이나 부동산 정치로 몰아가는 것은 오세훈 시장의 자가당착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세훈 시장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서울 시민들은 거의 없다. 다주택자들의 일부만 공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다주택자들은 강남권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이 발언은 전혀 서울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없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발언이다.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뭘 해왔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도 우리 네. 시민들이 하실 테니 부동산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뭘 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 있는 상황이니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이 의지를 더 크게 평가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 광화광장에 만드는 여기에 대해 국토부가 국토계획법 도로법 위반을 확인했다. 공사중지 명령을 서울시에 통지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당장 중단이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중단이 돼야 되고요. 예. 이 감사의 정원이 설치되는 곳이 광화문 광장 그렇죠. 사실상 한복판입니다. 네. 세종문화회관과 그 경복궁 그 사이에 있는 넓은 공간에 이 세계 각국의 6.25 때 참전한 22개국의 돌을 공수를 받아서 밭들어 총 형태로 이 이제 돌 이런 이제 그런 비석 같은 그런 이제 조형물을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요. 장소도 너무 생뚱맞습니다. 여기는 우리 조선왕조 500년의 그 역사적 그 현장이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상징인
광장입니다. 이곳에 외국 군대의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맞지 않다. 물론 그 6.25 때 우리나라에 참전한 국가들의 그 고마움을 네. 기리고 추모하는 그런 것은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장소가 문제인 거죠.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 민주주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를 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는 우리 민주주의의 맥을 끊는 이 조선 총독부의 일제 시대에 네. 조선 총독부나 뭐 그런 우리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일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거랑 뭐가 다른가 이런 사실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그 외국 군대의 그 기념 공원은 서울의 외곽지대나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게 맞고요.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는 게 이건 전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당장 중단해야 되고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번 국토부에서 광화문에 감사기 광장 설치하는 것이 이 국토부의 여러 법령에 위반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그랬는데 중단하고 철거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시장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은 이 정부의 이 중지 명령에 따라야 되고 네. 더 나아가서 철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뭐 저항권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거 뭐 직권남용이다 그 막 그랬나?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의 네, 네. 중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감사의 적은 굳이 만든다 그러면 뭐 전쟁 기념관도 있고 네. 장소가 있는데 광화문광장이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 자신의 전시행정에 오세훈 시장의 전시행정에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고요. 많은 서울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김민석 총리도 거기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지만 네. 무엇보다 이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법을 지켜야죠. 서울시장이면 당연히. 그래서 법에 따른 이거는 이제 위법이다. 그래서 여기 공사 중단해라. 그럼 여기에 따르는 게 서울시장으로서 마땅한 의무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항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댓글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구름바다님이 전현희 후보님 만약 서울시장 당선되시면 TBS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네. 즉석 질문이 나왔습니다. TBS 당연히 이제 다시 방송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의 교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말 시민들에게 유용한 꼭 필요한 방송이거든요.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이 그 사실상 지금 문 닫게 하고 지금 많은 TBS 직원들이 월급도 못 받으면서 이 방송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눈물겨운 투쟁이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만약 서울시장이 된다면 전 TBS 당연히 정상화시켜야 되고요. 서울시의 지원 이것도 부활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TBS를 돈 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 이 정책 공약 복합돔 아레나 건설 네. 이 정책을 통해서 물론 이제 제가 오세훈의 상징적인 전시행정 대표작인 DDP를 해체시키고 서울의 심장인 동대문을 부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복합돔 아레나를 그 자리에 짓겠다라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징성이 있고 필요는 하다 생각은 하지만 예.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뭐 반대가 서울 시민들의 집단 지성으로 모아진다면 저는 다른 곳에 얼마든지 아레나를 지을 수 있다. 그 대체 부지도 고민을 이미 하고 있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복합돔 아레나 건설을 통해서 이게 한 5만 석이나 7만 석의 규모로 아레나를 지으면 BTS급의 이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한 번 공연하는데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약 1조 2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관광연구원의 결과인데요. 그러면 연 10배 정도 공연만 해도 12조 네. 가까운 그런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벌어들일 수 있는 서울의 한 해 예산이 51조 5천억이거든요. 그 1년만 해도 엄청난 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중계권. 이거는 사람들이 관가하고 있는데요. 네. 전 세계인들이 케이팝이나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중계를 한다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것을 저는 TBS에 중계권을 주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그걸로 TBS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고 그 중개권료를 광고 수입료 이런 걸 통해서 네. 우리 그 서울 시민들 TBS를 정상하고 와. 더 아마 제일 큰 방송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말만 들어도 너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TBS가 다시 돌아온다. 너무 기분이 진짜 다들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호리너님이 전현희는 한다면 한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다. 항상 옳은 길로 가고 있는 전현희 여인님 부산에서 응원할게요. 하시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안 계신가요? 서울 시민들도 네 슈퍼챗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유권자분들 네. 그리고 비용 예. 문제를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비용 문제 뭐 그런 얘기 있죠. 이 거의 이제 이거는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공신력이 있는 정보기관에서 분석한 거라 10회 공연에 12조 가량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면 아하. 복합돔 아레나가 그러면 수익은 사실상 보장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K-팝 아티스트 보유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BTS 뭐 제가 요즘 K-팝에 푹 빠져 있는데 BTS 뭐 스트레이키즈, 예. 세븐틴, 블랙핑크 잘하시네. 저보다 잘하시네. 정말 뭐 또 유진스가 다시 이제 뭐 컴백을 한다면 예. 뭐 또 비롯한 정말로 많은 세계적인 아, 아티스트가 그럼요.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나 세계적 아티스트가 내한 공연할 수도 있고요. 네. 한 해 10회만 해도 엄청난 야. 돈을 벌 수 있고요. 이걸로 저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뭐 세금이나 이런 걸로 벌어들인다면 다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시민을 위해서 펑펑 써야 시민을 된다.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 예. 복지 문제, 교통 문제, 우리 장애인들 문제,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 문제, 청년들을 위한 주택 문제 아. 이런 데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써야 되고요. 그래서 돈 벌어오는 서울시장이 돼서 우리 서울 시민들의 아픈 곳을 고루고루 엄마처럼 보살펴주는 그런 정책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예. 아,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현희 의원님께서 서울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예림님이 서울 시민입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댓글 감사합니다. 바로 달아주시고 네. 예, 이렇게 이기환님도 똑순이 전현희 의원님 서울시장 되셔서 삶의 질과 더불어 또 이제 살아가는 서울시가 되길 기대합니다. 기원합니다. 이렇게도 댓글 주셨어요.